자바 기반 서비스 개발 과정 1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스플래시 화면을 처리할 때 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서버에서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안드로이드 앱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처음에 구동하게 되면은 서버하고 데이터를 이제 동기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앱에서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를 검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식 DB라는 그 파라미터를 검색을 요청을 하고요. 그때 이제 전달되는 그 URL은 파라미터 밑에 get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네임은 클래식 DB라는 요 URL을 써서 요 HTTP 리퀘스트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걸 받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세팅 아이템 테이블을 이제 검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클래식 DB에 대한 그 밸류를 가져다가 이제 그 응답으로 HTTP 205K 응답으로 이렇게 그 안드로이드 앱으로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전 코드는 X, 그 다음에 URL은 YYYY, 키는 ZZZ 하는 식으로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응답으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이 서버로부터 받은 버전 코드 값을 비교해서 서버에 있는 값이 더 새로운 값이면 그 다음 데이터가 더 서버 쪽이 더 새로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서 여기 URL은 이제 PDS 밑에 getDB라는 URL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전 단계에서 받은 URL 정보하고 키값을 요 아이디로 요 파라미터로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PDS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을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서버로 아까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키값 올라온 값하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아까 준 값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게 되면은 내가 이제 준 거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로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읽어가지고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앱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파일 다운로드하면서 200이라는 응답 코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앱은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내가 이제 새로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근 거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내가 이제 앱하고 서버하고 데이터를 동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 서버에서의 절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 안드로이드 앱하고 서버 안에는 이제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내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패킷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지나다니는 패킷을 모니터링을 해서 자세하게 어떤 메시지들이 파라미터들이 전송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와이어샥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와이어샥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패킷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여기 1, 2, 3, 4, 5, 6, 6가지
6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udo apt-get install wireshark 그 다음에 library cat2bin이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제 sudo 이거는 이제 그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apt-get이라는 건 이제 파일을 이제 내가 어떤 모듈을 다운로딩 할 때 사용하는 그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udo 해가지고 그룹 add해서 이제 wireshark이라는 거를 wireshark이라는 그룹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다운로딩이 되면 죄송합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룹이 애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udo에서 유저 모드 해가지고 유저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은 와이어샥이라는 아까 만든 그룹에다가 현재 자기가 있는 파일이라는 계정을 아마 여기 또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udo 하고서 change 그룹 해가지고 와이어샥이라는 거를 와이어샥으로 USR 밑에 bin 밑에 덤프캡이라는 그 파일을 와이어샥이라는 그룹의 이제 소유자 권한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USR bin 밑에 덤프 파일을 change 모드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755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sudo set cap 하고서 cap net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게 되면 여기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비저블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6번 단계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걸 실행 안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6번 단계를 해줘야지 그 인터페이스가 보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설치를 다 했으면 구동 방법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X윈도우 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원격 터미널로 이제 접속을 하면 그 X윈도우 창에서 이제 구동이 되고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사용하기 위한 이제 그 X윈도우가 뜨는데 그때 이제 시작 메뉴를 누르고 인터넷 그 다음에 와이어샥이라는 걸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써서 통신하는지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맥 주소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 주소로 그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패킷이 이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패킷이 수없이 많은 패킷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이제 HTTP라는 필터링 옵션을 줘가지고 내가 이제 HTTP 프로토콜만 내가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별도로 빼내도록 하면은 요 지나다니는 패킷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리모트로 원격 데스크탑 연결하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시작 메뉴 버튼이 있고 거기서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 여기 와이어샥이라는 내가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와이어샥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밑에 보면은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인터페이스 이렇게 지정해주고 따닥 눌러주면 패킷이 지나가는 패킷이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이제 그 PC하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PC에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해서 X윈도우를 띄우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뽑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요 필터링 이쪽에다 필터링에다가 HTTP라는 그걸 주고서 이제 엔터 키를 치게 되면
가 이제 HTTP 패킷만 여기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필요한 거를 이렇게 다운로딩해서 뭐 필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내가 해서 이 패킷을 분석한 것입니다. 맨 처음 단계로 그 시스템 파라미터인 클래식 DB라는 그 파라미터 값을 내가 서버로부터 얻어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서버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패킷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레이어 1부터 레이어 2까지, 그 다음에 레이어 3, 그 다음에 레이어 4 해가지고 TCP 프로토콜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HTTP 프로토콜 레이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TTP 프로토콜 레이어에서는 이제 전달되는 헤더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 get 메서드가 이제 get이고, URL은 루트 밑에 파라미터와 밑에 get이고, 뭐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네임은 클래식 DB라는 이런 URL로 이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HTTP 버전은 1.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뭐 모질라 5 해가지고 설정해 준 거고요. 호스트는 talent.kr이라고 지금 서버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커넥션은 내가 keep alive, accept encoding은 gzip이라는 걸로 해서 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서버로 이렇게 HTTP 리퀘스트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서버에서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응답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레이어 1과 레이어 2, 레이어 3 IP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TCP 헤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HTTP 1.1, 그 다음에 205K 해가지고 이제 205K가 전달되는 걸 알 수 있고, 컨텐츠 타입은 내가 텍스트 플레인이고, 캐릭터 셋은 이제 ISO 8859-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랭스는 37바이트. 그리고 아마 여기 요 사이즈가 37바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는 아까 날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실질적인 여기에 실리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코드는 1, URL은 5034, 키값은 뭐 1234, 5432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HTTP 리퀘스트가 이제 전달이 오는데 그 URL은 이와 같고 파라미터 네임은 클래식 DB라는 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라미터 컨트롤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et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의 get value라는 값을 호출을 해서 이제 그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 서비스가 이제 동작을 하고, 또 이제 그걸 구현한 클래스인 파라미터 서비스 인풋이라는 그 클래스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 get value라는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 DAO에 있는 get value를 역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파라미터 DAO가 이제 역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한 파라미터 DAO input이라는 클래스가 동작을 하면서 get value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바티스에 있는 세션의 select 1이라는 그거에서 이제 마이바티스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mapper.xml인 mapper가 동작을 해서 그 get value를 내가 가져오면 SQL JDBC 이제 드라이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액세스해서 그 세팅 아이템 테이블에 있는 그 값을, 그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쭉 역순으로 이제 컨트롤러까지 그 파라미터 값이 이제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부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컨트롤러.java인 경우는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미터 밑에 get이라는
그 URL로 이제 오게 되고요. 그 메서드는 이제 ge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응답으로 주는 건 이제 response body라고 해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 그 스트링 형태의 그 응답을 주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메서드 이름은 ge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오는 파라메터는 파라메터 네임이라는 값이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 전달 URL로 전달되는 요 이제 파라메터 네임이 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 요 클래식 db라는 값이 요 이제 그 파라메터 요 스트링 파라메터 네임 안에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턴 해가지고 service.getValue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면서 요 메서드 getValue를 호출하면서 이제 요 지금 안드로이드 앱으로부터 받은 파라메터 네임 값을 이렇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현재 이제 키값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요때 전달되는 값이 키값을 이제 생성을 해서 원래 줘야 되는데 생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안드로이드 앱 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파라메터 서비스처럼 자바가 동작을 하는데 역시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getValue라는 메소드가 동작을 하고 내가 이제 요 스트링 파라메터 네임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그 메소드를 그냥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구현한 요 클래스가 이제 input.ja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DAO를 불러서 DAO에 있는 getValue를 이제 호출하면서 파라메터 네임을 전달해서 이제 얻은 값을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메터 DAO에서는 역시 이제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니까 뭐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한 클래스가 이제 getValue DAO implem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Value가 동작하면서 전달받은 파라메터 name이라는 것을 이제 요 마이바티스의 그 세션 SQL 세션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서 select1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getValue라는 그 아이디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파라메터 네임을 역시 넘겨주면 이제 밸류 값이 이제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이제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매퍼에 가서 이제 이렇게 SQL문을 써서 select value from setting item where parameter name은 이제 parameter name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DAO로부터 전달받은 파라메터 네임 값을 사용을 해서 그 값을 또 이제 검색을 해서 세팅 아이템 테이블에서 이제 밸류 값을 내가 그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링 형태로 이제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세팅 아이템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하는 SQL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 table setting underbar item 해가지고 테이블 이름은 setting underbar item이 되고 그 어트리뷰트들은 튜플들은 요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터 name이라는 것과 이놈은 이제 100바이트 variable character 100 해가지고 100바이트짜리로 가변되게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not null 해가지고 이제 어떤 필수적으로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primary key 그래서 이제 얘가 고유한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은 이제 다른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value라는 값을 사용해서 얘는 이제 200바이트짜리로 이렇게 not null 그래서 꼭 입력을 하도록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로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create과 modifyet은 생성 날짜하고 변경 날짜 해가지고 시간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운로딩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킷은 아까 와이어샵으로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pds.getDB라는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L1 그 레이어 패킷 헤더가 있고 L2 이선할 헤더가 있고 그 다음 I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TCP 헤더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헤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소 URL은 PDS 밑에 getDB라는 URL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프로토콜은 이제 HTTP 1.1이 되겠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이제 달빅 2.1.0 해가지고 제 휴대폰에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이제 대만tum.kr에서 서버 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커넥션은 keep alive, accept encoding은 gzip, 다음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밑에 xwww.pom.pom-url 인코딩 해가지고 인코디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텐트 랭스는 21 해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로 밑으로서 이제 전달되는 파라미터로 이제 파일에 되는 URL 5034하고 아까 이제 그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받은 키값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제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에런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서넷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I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TCP 헤더가 이렇게 전송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HTTP 헤더가 이제 전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지금 1메가가 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파일로, 여러 개의 패킷으로 이제 TCP가 이제 쪼개져서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HTTP 레벨에서 이제 전송되는 이런 데이터 패킷이기 때문에 TCP 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HTTP 헤더 부분을 보면은 HTTP 1-1 프로토콜 네임이 되고 응답 코드는 2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다운로딩하면 201이 사용이 되고 컨텐트 디스포지션 해가지고 이제 첨부 파일이 파일 네임은 뮤직 리스트 db.db라는 파일 네임을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트랜스퍼 인코딩은 바이너리로 해서 이제 이게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이라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노 캐시에서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익스파이 타임도 -1로 하고요.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밑에 옥텟 스트림으로 해서 이제 파일 형태로 전송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텐트 랭스는 지금 한 1기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메가 정도, 1메가바이트 정도로 이렇게 전송되고 데이터는 또 전송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이제 데이터가 1메가가 넘게 이렇게 파일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1메가가 넘게 이제 전송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일 다운로드가 이제 PDS 밑에 다운로드라는 URL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PDS 밑에 getDB라는 URL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URL을 사용하게 되면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 URL을 사용해서 다운로드 요청을 하게 되면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다운로딩 하는 절차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URL을 getDB라는 URL을 써서 이제 다운로딩을 하도록 그렇게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그인 없이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아무나 다운로딩을 요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에서 사전에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로 이제 응답으로 이제 서버에서 이제 할당한 키를 가지고 내려주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서 올라오는 그런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다운로딩을 시행하도록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에 있는 파일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다운로딩을 할 수는 않고 어떤 로그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회원을 가입한 사람만 한다든지, 아니면 허용된 사람만 이렇게 다운로딩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PDS getDB라는 URL을 가지고서 HTTP 포스트 리퀘스트 방식으로 이제 요청이 올라옵니다. 이때 이제 파라미터가 전달되는 건 ID, URL,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그 URL과 그 다음에 키값, 그러니까 그 키값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키값을 이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PDS 아이템 컨트롤러가 이제 그 URL, 이 PDS라는 URL에 오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etDB라는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 서비스에 있는 리드라는 그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그 PDS 아이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 서비스에서 이제 리드라는 메소드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현 클래스에서 이제 리드가 동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오 부분에 리드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오에 이제 리드가 이제 불리고, 그게 이제 구현 클래스인 리드가 동작하면서 마이바티스 쪽으로 그 session.select1이라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내가 이제 지금 요 아이디를 가지고서 이제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드라는 요 파라미터 mapper.xml에서 역시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요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PDS 아이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이제 쭉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PDS 아이템 컨트롤러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파일을 읽어서 이제 그 브라우저 쪽으로, 요 안드로이드 앱 쪽으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그런 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PDS 아이템 컨트롤러.java로서 컨트롤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response body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겠다 는 말이고, request mapping이라는 것은 이제 동작하는 URL을 내가 요거 getDB라는 걸 사용하겠다. 그리고 메소드는 이제 포스트 방식일 때 동작하겠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응답 코드로는 response entity에 이제 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파일을 이제 바이트 단위로 내가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응답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메소드는 getDB가 되고, 내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서 받은 데이터는 스트링 id하고 이제 스트링 키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달되는 거죠. 요 값을 내가 이제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제 스프링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읽어주기 때문에 스프링은 좀 그런 점이 좀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면은 내가 이제 요 service.read라는 걸 호출해서 그 이제 PDS 아이템에 있는 요 ID 값을 키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DS 안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러게 되면 근데 이제 키값이 요 안에 이제 키값이 있을 텐데, 키값은 여기 키값이 이제 뭐 만약에 맞다든지, 그러니까 empty가 아니라는 건 키값이 이제 전송이 됐다고 하면 전송이 됐고, 그다음에 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전송된 키값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키값하고 같게 되면은 이제 같지 않은 거니까, 같지 않다는 거는 내가 이제 그 리퀘스트가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에러 응답을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근데 막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이제 그게 같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올바른 요구일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읽어서 전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으로 줄 거를 이렇게 하나 변수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로 얻은 거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리지널 네임을 해주고, 이제 여기 이 파일에 대한 그 마임 타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get media 타입을 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마임 타입을 변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더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 클래스를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input stream 내가 이제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 파일에 get real pass 하게 되면 이제 파일에 저장된 그 파일을 이제 input stream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아까 이 컨텐츠 타입으로 그 마임 타입을 가진 거를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첨부 파일에 파일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별도로 컨텐츠 타입에다가 이미지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 파일 형태인지를 이렇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컨셉 테이블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해서 그거를 넣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파일 형태인 경우는 내가 이제 미디어 타입 어플리케이션 옵테 스트림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한 이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그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는 부분에다가 어태치먼트 해가지고 파일 네임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여기 ISO 885-1과 UTF-8로 이제 인코딩을 해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트 랭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값을 파일 사이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헤더 부분을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형태로 전송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파일에서 읽어가지고 여기 이제 인풋 스트림으로 파일로부터 읽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쪽 그 레스폰스 엔티티에다가 이제 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HTTP 스테이터스 크리에이티드 해가지고 201이라는 응답 코드를 이렇게 전송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쪽으로 파일이 이제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은 이제 이렇게 사용된 리소스를 이렇게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이 어떤 타입인지를 구별하는 그 미디어 유틸 밑에 이제 요 get 미디어 타입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이제 첨부 파일에 그 확장자 여기가 어떤 파일점 익스텐션 파일 있죠. 그 확장자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JPG냐, GIF냐, 아니면 PNG냐에 따라서 이 메디어 타입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내가 여러 가지로 또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P4도 있으시고 동영상 파일도 있고 음악 파일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거기에 맞게 이제 여기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지 파일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걷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내가 이제 그 파일 이름에 그 뒤에 점으로 시작되는 뒷부분에 확장자를 이용해서 내가 이 마임 타입을 이렇게 얻어오는 그런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PDS 아이템 그 테이블에서 이제 검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DS 아이템 서비스를 그 컨트롤러부터 이제 호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라는 메소드에서 다오를 호출해서 그 내가 테이블에 있는 걸 검색하면서 그 URL 값을 이렇게 아이디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다오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마이바티스에서 이제 테이블 형태 실렉터 안에서 하나의 튜플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리드 해가지고 이제 매퍼에 있는 리드를 이렇게 호출하면서 내가 아이디를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퍼가 동작하는데 내가 이제 select star from PDS item 여기서 where 해가지고 id는 id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URL 값을 그 조건으로 해서 이 PDS 아이템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sult 타입으로 이 PDS 아이템이라는 객체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PDS 아이템 테이블에 생성하는 SQL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PDS underbar item 하고서 이거는 이제 그 tuple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id가 있고 얘는 인테저고 primary key로 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auto increment해서 내가 이제 그 파일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일 네임,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넣어주는데 이제 200바이트까지 사용하고, 그다음 리얼 패스는 이제 그 서버에 저장되는 파일의 그 경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하고 그다음 파일 네임이 그 이어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이름은 임의의 값으로 변경해 저장하는데 보통 이제 그 현재 시간에다 이제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서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즈는 이렇게 파일 사이즈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롱으로 이제 설명했고요. 그다음 다운로드 카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 횟수로 이제 저장하도록 인테저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초기 값은 0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은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저장하는 거로 255바이트. 그 다음에 아티클 아이디는 이제 첨부 파일에 이게 이제 게시글에 속한 파일일 경우, 예를 들어서 게시글이면서 그 이미지냐, 여기 있는 것처럼 게시글 본문에 있는 이미지냐, 아니면 게시글 첨부 파일이냐 하는 거를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게시글에 대한 아이디를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시판하고 연결돼서 이제 그 파일 정보를 저장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카인드는 내가 이제 파일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일이냐, 아니면 게시글 본문에 있는 이미지냐, 아니면 게시글에 있는 첨부 파일이냐 등 그런 유형을 이제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한 내용을 다시 돌아오면 안드로이드 앱에서 스플래시 화면이 구동될 때 그 안드로이드 앱과 서버의 연동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 개발 과정 14에서는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 그 시스템 파라미터 클래식 DB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음악을 감상하려면 내가 이제 그 음악 감상하고자 하는 곡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즐겨찾기라는 어떤 그 플레이 목록을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겨찾기 목록을 내가 구성하는 방법과 그거를 다시 없애는 방법을 좀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이게 지금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GitHub 파일하고 그래서 이제 서버의 소스 코드하고 안드로이드 앱의 소스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동영상을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필요하면은 저에게 그 질의를 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